성공의 무게, 고난과 성숙의 아키텍처, 삶의 위기를 성숙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고난은 성숙을 낳는다고 합니다. 적당량의 짐은 성장의 필수 조건이지요. 사람에게 짐이 없다면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 행운이 있고 행운 속에 비극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일도 우리는 성숙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짐이 없는 삶보다는 책임과 고난을 지을 때 더 성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명작의 조건을 보면 스타디바리우스의 원리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스타디바리우스는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겪은 나무에서 탄생한다고 하지요. 인간의 공감 능력과 내면의 단단함 역시 온실이 아닌 겨울의 혹한을 견뎌낸 촘촘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살면서 겪는 실직이나 뼈아픈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명작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물먹은 경험의 가치는 리더들의 공통점이라 합니다. 이 세상 성공한 CEO와 리더들은 모두 물먹은 경험, 즉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스티브 잡스도 고난이 있었죠. 사생아 출신이었던 것, 그리고 대학을 중퇴한 것 등.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학 시절에 배운 서체를 배운 경험이 훗날 애플의 압도적 디자인 경쟁력으로 승화되었던 거지요. 중국을 변화시킨 등숙평도 고난이 있었지요. 모택동에 의해 당한 하방 경험과 중노동이 있었습니다. 결과 훗날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단단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고난을 말하면 악초와의 험난한 결혼 생활이 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내면의 고뇌를 통해 세계 최고의 철학가로 탄생된 거지요. 닫힌 문과 열린 문을 보면 시야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닫힌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느라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시야를 확장해서, 즉 시야를 넓혀서 열린 문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관관계입니다. 바로 자존감의 역설이지요.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비참하고 어둠이 있었지만 현재 그 어두운 배경 덕분에 현재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과거가 화려하고 빛났지만 현재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현재가 더욱 비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존감과 매력은 의모, 학력, 집안의 경제력 같은 객관적인 조건은 아닌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지요. 집단적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작용해야 하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를 불평하지만, 즉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말이 더 많다고 하지요.
객관적인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에너지를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의 저력 국가지요. 88 올림픽 이후 일본보다 2배 이상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마스터즈 골프 대회에서도 보면 100명 중에 8명이 한국인이라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3명은 탑 10에 진입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 국가이지요. 세탁물을 밖에 내놓고 수거해가는 유일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입니다. 휴일 고속도로가 꽉 찰 정도로 노는 일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불평을 멈추고 세상의 긍정적인 면과 우리가 가진 거대한 에너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너지의 발전소는 성공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얻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밖에서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가장 한복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고스톱판에서도 부부가 합심하는 집이 돈을 딴다고 합니다. 남편 출근할 때 부인이 적극적으로 돕는 집이 잘 되고 에너지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자식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 큰 소리 치더라도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 대접받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측에 해당되지요. 관계의 우선순위 2마리 토끼 전략입니다. 성공을 위해 외부의 산토끼를 쫓기 바쁘지만 진정한 전략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절대 열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인 즉 집토끼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면 그 안정감과 매력에 이끌려 외부의 기에 산토끼가 자연스럽게 놀러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내부인을 더욱 단합하게 만드는 기회로 작용하지요. 운영법 원칙 1. 미리미리의 법칙입니다. 리노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30% 정도로 우량한 기업에 속합니다. 이 회사는 강사를 초청할 때 강의를 하기도 전에 강사료를 미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신뢰와 여유의 태도이지요. 미리미리 법칙의 적용을 보면 중요한 일, 대인관계, 건강관리는 모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즉,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면, 즉 미리미리를 하게 되면 여유와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미리가 되지 못하고 임박한 대응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악화된다는 사실이지요. 운영원칙 2번째는 감정 관리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행동 패턴이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발걸음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최고의 해결책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화가 날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걷거나 등산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전화를 거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쩌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화가 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즉 신체가 움직이게 되면 좋은 생각이
마구 샘솟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감정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상황을 망치는 가장 나쁜 습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운영원칙 세 번째는 대박의 환상과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인생에 진정한 대박은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벼락부자는 결국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려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가까운 것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인생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 첫째는 수용입니다. 등에 짊어진 짐과 고난을 성장의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관점은 닫힌 문에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릴 문을 찾아 시야를 확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반입니다. 에너지는 밖이 아닌 가정에서 나오며 내부인 즉 집토끼를 최우선으로 챙겨줘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습관입니다. 분노는 걷기로 풀고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하고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현관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요. 집 현관이 밝고 잘 정돈되어 있는 집은 잘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관은 일부의 에너지 산토끼가 집 내부 발전소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 공간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인 청결을 넘어 당신의 정신 상태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정돈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인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이별도 있고 나쁜 이별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고난은 내일 어떤 유산으로 남을 것인가요?